입 찢는 여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서 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아직 젊은 여자 같은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니요, 딱히 그렇겐...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었다. 상관없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 네. 난 여자가 조금 무서워졌다. 옛날에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름이 뭐였더라?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여자의 말에 놀라서 시계를 보자 이미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막찬 이미 떠난 뒤였던 것이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이 동해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밤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난 으스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기... 난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처음에는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입 찢는 여자. 그 순간 난 떠올리고 말았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괴담을.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어느새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갑다.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웅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 있었다. 난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중얼중얼 사고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 등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자가 말을 멈추자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나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넌 에이즈의 통계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의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물었대.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이미 손에는 땀이 고이고 있었다. 그리고 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자는 버스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정류장에 서 있던 것일까? 그리고 에이즈 예방 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20%도 안 됐대. 나머지 80%는 거의 같은 대답을 했어. 병을 마구 전파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하겠다. 고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를 바로 때리는 것만 같았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도 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그렇지?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여자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면서 다가온다. 비는 방금 전보다 강하게 내리고 있다. 처음엔 말했지. 난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입 찢는 여자라고. 가위녀.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가위녀라고 불리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30이 조금 넘었을까. 긴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언제나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면서 웃고 있었다. 가위녀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언제나 가위를 가지고 사각사각 허공을 자르고 있었다. 흉기를 휴대한 탓에 종종 경찰관이 가서 주의를 주곤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위를 들이대는 일은 없었고 자기 집 주변에서만 앉아 있었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가위녀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사를 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친구 몇 명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장소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가위녀의 집이었다. 산기슭에 외로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었다. 다들 조금씩 들떠 있었지만 어두운 데다 음침한 분위기의 집이 보이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침 같이 왔던 여자애한테 반해 있었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쓰레기나 실, 구슬 같은 것이 잔뜩 떨어져 있어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히 귀신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다. 방은 3개밖에 없었기에 여기저기 빙빙 돌면서 이 집에 들어왔던 증거로 가져갈 물건을 찾기로 했다. 나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내게로 넘어졌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거대한 봉제 인형이었다. 다만 모양이 이상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봉제 인형의 머리 부분만 잘라내 봉합해서 사람처럼 만든 인형이었던 것이다. 개, 고양이, 곰부터 여자아이 인형까지 수많은 머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도망쳤다. 우리가 담력 시험을 갔던 탓인지 얼마 뒤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위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는 바로 나에게 쓰러졌던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인은 확실치 않지만 가위녀는 자신의 몸에 봉제 인형의 머리를 꿰매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짜 동물의 썩은 머리도 함께 꿰매져 있었다고 한다.
검은색 풀. 초등학교 수영 수업 시간대의 일이다. 그날 수업에 빠진 나는 친구와 함께 수영장 뒤편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빈둥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를 불렀다. 달려가 보니 친구가 가리키는 쪽에 잡초에 섞여 검은색 풀이 자라고 있었다. 아니, 검은색 풀이라기보다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었다.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뽑아보기로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내가 머리카락으로 움켜쥐고 단숨에 잡아당겼다. 의외로 그것은 간단히 빠져나왔다. 지면에 나와있던 풀같이 보이던 머리카락의 끝은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목이 있었다. 양파 정도의 크기로 쭈글쭈글해져서 바싹 말라있는 목이었다. 눈, 코, 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의 목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기겁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선생님을 불렀다. 하지만 달려온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잡초를 뽑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목을 보고는 울면서 도망쳤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다른 학년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수영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4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그 목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남아있는 것은 목을 뽑아낸 구멍과 잡아당겼을 때 빠진 머리카락뿐이었다. 선생님은 나와 친구가 꾸며낸 것은 아니냐며 화를 냈지만 성적이 우수한 데다 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증언을 해준 덕분에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셨다. 점심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주변을 찾았지만 목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남겨진 머리카락만을 경찰에 가져가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3명이 그 목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일은 몇 년 후에 일어났다. 나는 6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선배였다. 어쩌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가 목을 캐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도 그 소문이 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물어봤더니 그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풀숲에 방금 자른 목이 묻혀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목 내가 정말로 파냈는데?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설마 그 이야기가 진짜였다니. 결국 그 목의 정체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내 모교에는 목이 묻혀있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을까?